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남자들에게는 한 번쯤은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로망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70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셔가지고 로망을 이루신 노신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노신사분께서 이루고자 했던 로망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누비고 다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또 친구들이나 지인분들께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갖고 싶은 게 로망이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셨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힘에 부치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더 이상은 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보트와 그리고 또 이분께서 사시던 또 전원주택마저도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이라는 곳이고요. 또 제 옆에는 보트가 한 대 보이죠? 지금 이 전원주택에서부터 약 한 400m 정도 가면 보트를 런칭할 수 있는 슬로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선장님께서는 애초에 트레일링을 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트레일러보다는 이렇게 수륙양용 보트를 선택을 하셨어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보트가 바로 이 선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던 보트거든요. 가름 179라고 써있죠. 이 가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근흥면 가름이라는 그런 지역명이거든요. 이 보트는 럭키마린에서 제작을 한 650 사이즈의 수륙양용 보트인데요. 출고한 날짜는 22년 10월 달에 출고를 했거든요. 앞에 바퀴가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바퀴가 두 개가 있죠. 전장은 6m 50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바퀴를 구동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별도로 또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선회기는 지금 200마력의 머큐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출고 날짜는 22년 10월 달에 출고를 했는데요. 뭐 2년 반 정도 됐죠. 그런데 가동 시간은 85시간밖에 안 돼요. 길들이기가 이제 막 끝났다.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낚시를 혼자 나가시는 것조차 조금 이제는 부담스러우시다고 해요. 시력도 또 안 좋아지셔가지고 바늘을 묶는 것조차 조금 이제 어려워지셨다고 하고, 그리고 연료를 또 넣기 위해서 말통을 들고 배 위에 올라가시는 것도 또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륙양용 보트다 보니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죠. 300-400m 정도의 슬로프만을 왕복을 했었기 때문에 타이어는 아직까지 신품이라고 뭐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아직은 상태를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륙양용을 구동을 하는 이 구동장치들 역시 파손이 되거나 뭐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선체의 외관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태는 크게 뭐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장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현 뒤편에 보면은 조금은 긁힌 상처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자, 이제 럭키마린에서 요즘 나오는 보트들은 보면 이 앞쪽에 선수 데크를 굉장히 넓게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낚시하기에도 정말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동승자들을 태우고 또 내리기에도 정말 넓은 그런 선수 발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로프에서 랜딩을 할 때나 또는 런칭을 할 때 바퀴의 구동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앞쪽에 달려 있네요. 자, 그리고 울테라 가이드 모터가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보트들은 뒤쪽에서 사다리를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이 수륙양용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유압 장치가 있어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사다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올라오면 이 티그매트가 보이는데요. 티그매트가 역시 시골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부분 조금은 테러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저도 이제 수륙양용을 타고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엔진이지만 보트를 랜딩과 런칭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적지 않은 그런 소음이 나거든요. 바다에서는 쓸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낚시를 할 때 이 엔진 윗부분은 테이블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동승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실로 들어갈 수 있는 폴딩 도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내부에는 선장석과 그 다음에 동승자가 앉아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또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안에는 수납 공간이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또는 뭐 물을 끓이기 위한 이런 용도로 인덕션을 매립을 해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아래쪽도 이제 수납 공간이고요. 이렇게 열면은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킬 스위치가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장석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마린변기와 또 약간의 발을 밖으로 살짝 빼놓고 놓을 수 있는 캐빈이 이제 안쪽에 되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는 마린용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장님께서 친절하게도 옆에다 또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셨네요. 자, 사용 후 5초 이상 누름, 그리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또 적어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해치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 몸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 정도가 돼요. 400에 400 정도 되는 이스케이프 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쪽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해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마린용 변기 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압을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압 배관들이 지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아마 점검구 형태가 되겠죠. 엔진을 한번 켜볼까요? 자, 가동 시간을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자, 엔진 가동 시간은 지금 85.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탄기 겸 플로터가 달려 있고요. HDS9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륙 양용 장치를 가동을 하는 컨트롤 패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컨트롤 패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구동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패스트, 슬로우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는 스티어링 셀렉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회기 쪽, 그 다음에 이제 수륙 양용 쪽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륙 양용 보트 치고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지는 않아요. 이 동네에서만 타실 거라서 무전기도 장착을 하지 않으셨고 또 레이더도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체 측면에는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좁게는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통로가. 그런데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 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낚시를 할 만큼 핸드레일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날 앉아서 쭈꾸미 낚시할 때 이럴 때는 앞쪽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보트 같고요. 자, 밑에는 선수 사물함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아마 이쪽에다가는 별도로 이제 배터리를 넣어갖고 보관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급이 되면 뭐 서치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는데요. 항해등과 정박등 정도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력도 안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밤낚시는 아예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조명 종류들은 전혀 옵션으로 장착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어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창 사이즈가 뭐 적당합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뭐 또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거든요. 럭키마린 보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부력의 공간을 별도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선조 공간을 3등분으로 했을 때 가운데 라인은 마린용 변기나 아니면 배터리를 보관하는 공간 또는 뭐 어창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모든 밀폐 부력을 갖고 있는 부력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체가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침몰이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수륙양용 보트를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소요된 총 비용은 1억 6,500 정도가 소요가 되셨다고 합니다. 엔진, 선체, 그리고 트레일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약 한 1억 6,500 정도가 소요가 되셨다고 하거든요.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의 보트를 판매를 할 생각이시라고 해요. 이 집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집을 구성을 하고 있는 전체 평수는 18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면적은 약 한 21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또 정자가 되어 있잖아요. 정자는 그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럴 용도로 정자를 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선장님께서도 이 집을 1억 8천에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판매를 하시는 가격도 1억 8천인데 더 받거나 또 덜 받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음 분께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륙양용 보트를 끌고 바다로 나가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수륙양용을 여러 번 운전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시골 농로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수륙양용 시스템을 또 구동을 시키는 그런 엔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제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요. 워낙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진을 먼저 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빠르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지금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수륙양용 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도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처에 한 300-400m 앞에 있는 슬로프도 있고 수륙양용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농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선이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이 전진, 후진, 전후진 네 발을 손을 놓더라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딱 30cm 정도만 밀리고 그 자리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네가 워낙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뭐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소리 때문에. 자, 이제 보트를 런칭을 했는데요. 도로에서 전후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런칭이나 랜딩을 하는 과정은 또 어느 정도 뭐 몇 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정도밖에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장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런칭을 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번 나가볼 건데요. 이 보트의 정원은 이제 원래는 8인까지는 정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인으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배에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배에는 5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3분이 계시고요. 또 뒤쪽에 엔진이 있죠. 그래서 무게가 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뒤쪽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무게가 일반 650 모델보다는 조금은 물속으로 조금은 더 가라앉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하지만 조금 뒤쪽에 무게가 가중돼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앞쪽이 약간은 더 들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머큐리 200마력이 장착되어 있는 이 엔진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상이 되기 전 시점까지만 앞이 조금 들리면서 뒤쪽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그런 보트다 보니까 제가 뭐 테스트나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저도 수륙 양용을 좀 자꾸 이렇게 운용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저기 앞쪽에 보면 이제 모래톱이 있죠. 뭐 지금은 사실은 물놀이 하는 사람도 전혀 없고요. 또 굉장히 한적한 작은 그런 모래사장입니다. 수륙양용답게 한 번쯤은 올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모래톱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앞에 모래턱이 조금 거의 슬로프 수준으로 경사가 좀 있거든요. 자, 이제 바퀴를 내리고 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수심이 점점 이제 얕아지고 있고요. 이제 앞바퀴가 닿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륙양용 장치로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선회기는 또 시동을 끄고요. 자, 앞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런 게 바로 수륙양용만의 어떤 그런 특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래톱에 올라오는 모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뭐 선체 특별한 이상이나 문제점은 뭐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70대 노 신사분의 로망을 이루어줬던 이 수륙양용 보트,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연락처를 제가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집이라던가 아니면 또 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장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상담해 보신 다음에 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